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도 완벽해지기를 원하게 되고, 근데 남들이 보면 별로 완벽하지 않거든요. 인간이 어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뭐를 해도 뭔가 오류가 있게 마련인데, 나름대로의 완벽함이기 때문에 그게 꼭 맞다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철부지 부모들이 애를 잘 키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철이 없는 부모가 애를 단단하게 키운다. 저는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고 다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그런데 이 몸이 좀 삐뚤어졌는지 하여튼 이렇게 줄을 그으면 항상 약간 삐뚤어지고요. 게다가 지금은 내비가 있으니까 많이 나아졌는데 내비 없을 때는 꼭 딴 길로 갔다 다시 와요. 한 번. 길을 못 찾아요. 길치예요. 그리고 꼼꼼하지를 못해갖고 집에 문 단속을 할 때 창문 하나는 어디 꼭 빼놓고 잔 거예요. 그런 허점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는 주말 부부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맞벌이를 하니까. 그 5살 먹은 우리 큰아들이 문단속 담당이었어요. 꼭 엄마가 하면 못 믿고 한 번씩 흔들어 봐요. 모든 문을. 그러더니 엄마 여기는 안 닫았는데요. 그렇게 하더니 지금도 제가 큰아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들이지만 어렵더라고요. 꼭 뭔가 지적당할 것 같고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 이 아이는 이제 혼자 지금 뉴욕에서 굉장히 큰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완벽하게 일을 잘해가지고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처음으로 건축 설계를 3D로 하는 걸 개발해갖고 IT하고 결합을 해서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3D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뉴욕에도. 그러니까 막 서로 불려 다니는데, 그 이유가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잘난 척해요. 엄마가 허술하니까 네가 그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야. 이렇게. 그 대개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 자녀라든가 교수님 자녀들이 힘들어, 본인들도 힘들고요. 부모님들도 은근히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기본이 되니까 그걸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근데 그 기질을 그대로 닮았으면 다행인데 안 닮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자녀라고 놀기 좋아하는 애가 안 태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는 끼가 있고 흥이 많은데 그냥 규범대로 살라고 미치는 거지.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그냥 자녀에게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안 하시더라고. 제 친구가 옛날에 목사님 따님이 있었는데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 딱했어요. 항상 아빠를 보면 막 무서워하고, 그리고 뭐라고 야단을 치시는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러이러한 이름 있는 목사님 딸인데 이 행동을 하면 맞을까 틀릴까 이것 때문에 항상 불행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은 부모님들이 완벽한 척 한다는 게 문제인 거야. 후배들도 보면 자기들도 살림도 못하고 엉망이에요. 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근데 애가 그릇을 씻었는데 밥풀이 하나 남았느니, 앉을 때 삐뚤어 앉았느니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더라고. 그래서 너는 못하면서 왜 애를 그렇게 쪼으니? 제가 막 그렇게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쟤는 잘해야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런 게 어딨어요.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게 감옥이 돼요. 사실은. 부모도 잘못할 수도 있고 인간이잖아요. 인간적인 면을 보여줘야 오히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완벽하면 이만큼 다가왔다가 이 말하면 혼나지? 이렇게 자꾸 각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죠. 되게 부모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보면은 막 티격태격 부부 사이 좋은 집하고 똑같아요. 티격태격, 아빠 그랬잖아요. 아빠 발냄새나 막 이런 걸 할 수 있는 집이야. 그렇지 막 어디 감히 아빠가 발을 뻗는데 이놈이. 이런 집은 대화가 안 돼요. 사실상.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애가 다 버릇없냐? 그렇진 않아요. 중심만 잡으면 돼. 절대 이 집에서는 안 되는 거가 있다.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도록 부모도 완벽하지가 않고 실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전에 IMF 때 제가 정말 딱 한 분을 한 분 봤는데 대기업 임원으로 무지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정말 IMF 때 너무 회사 운영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을 당한 거예요. 느닷없이, 예고 없이. 그분이 퇴직당할 건 아무도 몰랐는데 투자를 하러 온 외국 기업에서 그 사람은 여기 필요 없다 이러니까 그냥 바로 퇴직이 당하는데 애들을 둘을 유학을 시키고 있었어, 미국에. 근데 이분이 갑자기 퇴직을 당하니까 이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애들한테 걱정할까봐 자기가 그만둔 걸 얘기를 못하고 계속 돈을 보내다 보니 몇 달 만에 바닥이 난 거야. 자금이. 자기네 생활비도 정말 빠듯한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도 얘기를 하시지 그래요. 애들 돌아오도록 하지 그랬더니 그러면 걔네가 뭐가 되겠어요. 공부하다 말고. 계속 이렇게 걱정만 하시더니 나중에 비행기 표 값을 못 보내서 못 왔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 잘못으로 해직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니까 아빠가 이렇게 해직을 당했으니 상황을 봐서 더 나아질 때 다시 공부를 하든지 하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와서 또 나름 사는 방법을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완벽하려고 해갖고 양쪽을 망치는지 참 많이 봐요. 생각보다 잘 나가는 분일수록 더 많이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체면이 손상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완벽해지려고 그러면 애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가족은 하모니를 이뤄야 돼요.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적당히 아빠가 돈만 벌고 빠져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 간섭 안 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막 너무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의 조화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유태인 부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유태인 부모들을 아주 많이 만났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할 때 나중에 이제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거기는 이제 우열반 편성이에요. 과목별 우열반이야. 그래서 그 우반에 많이 들어가게 됐어.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이 유태인이에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 엄마들하고 친해져갖고 우리도 왜 학부모 회의 가서 친구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막 그 집도 가고 우리 집도 불러다 갈비도 구워 먹이고 막 이러면서 친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식하고 대화가 잘 돼요. 대화하는 요령이 너무너무 발달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은 공부를 따로 안 해도 잘하는데 그게 뭐 자기 완벽하고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서 살짝살짝 져주더라고요. 부모들이. 한 번은 우리 애가 자기 친한 유태인 아이 집에 걔는 결국 납비 됐어요. 지금은. 굉장히 유태인 대를 입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의대 교수였는데 한 번은 갔다 오더니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우리 아빠를 비교하니까 좀 창피한 생각도 든다. 우리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한 적 있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걔네 아빠가 TV를 딱 보고 있으니까 아들이 만화 하는데 왜 아빠는 뉴스나 보고 있냐고 막 그러더래. 자기 아빠한테 지 친구가. 그러니까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그때 뭐냐면 부시 그 아버지 부시하고 클린턴하고 막 빅매치 하던 선거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뭐 아빠나 관심 있지 나는 만화 볼래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 앉아봐. 그러면서 네 용돈하고 관련이 있어 이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부시라는 사람은 세금을 덜 걷어가지고 이게 저절로 돌아가게 한다는데 아빠가 세금을 덜 내기는 하는데 그 대신 남의 나라에 군인들을 많이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 그게 낫겠니? 세금을 조금 더 걷어가 부자들한테 걷어가지고 나눠주고 그 대신 군인을 안 보내서 전쟁에 여기저기 나도 나 몰라라 하는 클린턴이 낫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몇 프로의 세금을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얘기해 주니까 얘가 종이하고 펜을 딱 들고 나타나더래요. 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들한테 그러고는 막 계산을 하는 거야. 지 용돈이 얼마가 깎일지.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러면 내 봉급에 영향이 있는데 내 봉급에 세금 빼고 몇 프로를 너한테 주지 않니? 근데 그 아빠 봉급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면 네 용돈에 영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하더니 그래도 그 사담 후세인 같이 나쁜 놈은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용돈을 좀 덜 받아도. 애가 갑자기 이제 정의롭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놈이라는 게 뭐냐? 아빠가 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글쎄 뭐 세상을 어지럽히고 왜 어지럽혔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냥 30분을 토론을 하는데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고급 토론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니까 바보가 된 기분이 들고 왜 우리 아빠는 그걸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라도 해주세요. 근데 아빠는 안 갔으니까 미국에. 그래서 제가 또 그거 맞춰주느라고 공부를 무지하게 했어요. 또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항상 하고 그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네가 뒷바라지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고 부모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가 결정해라요. 세금이 이렇게 되니까 네가 누구를 뽑을지 의견을 다오. 항상.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애들이 똑똑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기능이 발달돼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걔네가 뭐 타고난 머리가 그렇게 더 뛰어나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집에서부터의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거기는 17살 되면 이제 자동차를 사줘야 돼요. 부모가 태워 갖고 다닐 수 없잖아 매일. 자기 학교를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학교 버스가 한 바퀴 아침에 돌면 거기 놓치면 못 가요 학교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 버스가 외곽을 도니까 막 굉장히 오래 걸려요. 꾸불꾸불 많이 돌아야 되잖아 온 동네를 다.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 웬만큼 사는 집은 자동차를 사주는데 한국 부모들이 제일 비싼 차, 새 차 많이 사주고요. 그 유태인들이 막 그 비결을 굉장히 궁금해해. 자기네들은 엄청 잘 사는데 절대 새 차 안 사주고요. 중고차를 하나 골라왔는데 15,000불이다? 그러면 10,000불을 꿔줘요 부모가. 5,000불을 어떻게 조달할지 페이퍼를 써와라. 그래갖고 그게 정말 갚을 만한 이유가 타당하면 10,000불을 꿔줘요. 그래서 차를 사게 해요. 그러는 사이에 수없는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12,000불만 주시오.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러면서 대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해주면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갖고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차 하나 사는데. 자기가 어떤 애는 이제 병아리를 사가지고 닭을 쳐요. 거기는 이제 시골이라 뜰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을 낳으면 그거 팔아서 뭐 5개월 동안에 뭐 얼마를 벌고 계산을 쫙 써갖고 아빠한테 갖다 바쳐요. 그러면 뭐 그 결함이 깨질 확률은 몇 프로니까 얼마는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 결함을 미래에 팔 거니까 땡겨야 되니까 이건 엄마한테 꾸고 그 대신 결함 팔면 바로 갖다가 갚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하느라고 많은 대화가 오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벽하게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되더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뭔가 해야 되니까 자기 의견을 또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대화의 능력도 길러지고 유태인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건 말을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진짜로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식으로 말하기 훈련이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세금이면 세금 문제, 무슨 자기들 음식이면 음식 문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뭐 외국인들 생활에 대해서 TV에서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보니까 애가 12명인 미국인 부부가 나왔는데 저는 그거 너무 익숙했어요. 12명인데 부모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순서대로 일하는 담당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맨 큰 언니가 포도대장,
애들 잘못하면 야단치고. 근데 3살짜리 뭐 2살짜리인가가 막내인데 2돌 지났나. 근데 물 엎질르면 우리는 그냥 닦아주잖아요. 기어이 언니가 지가 닦으라고 해요. 근데 유태인들은 더 엄격하게 역할을 딱 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니까 자기 역할이 부당하다, 정당하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해서 대화를 끊임없이 해요. 지금은 학교 성적보다 중요한 게 말하기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취업도 힘드는데 제일 잘 나가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높아지는 게 영업직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대기업이고 어디고 영업이 80%라고요. 생산은 저기다가 다 맡기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다. 그럼 결국 가져와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B2B로 팔건 회사 대 회사로 팔건 개인에게 팔건 파는 거란 말이에요. 파는 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100개를 정말 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 100% 완성품이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를 쓸 사람들이 솔깃하니 주머니를 열고 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건 말하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완벽해지지 말아야. 부모가 완벽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아야 그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